이번 시간에는 주요 고급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고급 언어 특징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자바하고 C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바라는 언어 첫 번째 거예요. 자바가 있는데 여기는 객체 지향 언어예요. 여기서 이제 객체라는 말이 뭐냐? 객체라는 말은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 같은 것들을 묶어 놓은 걸 보고 우리는 객체라고 합니다. 쉽게 좀 비유를 하자면 엑셀에 보게 되면 함수들이 엄청나게 많죠. 거기 보면 이제 뭐 표준 편차다, 분산이다 해서 그런 것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함수가 따로 있는데 그런 함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그런 거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식을 내가 직접 다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함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객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자바라는 언어는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 이제 적용이 가능하고요. 멀티 스레드라는 기능을 제공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운영체제나 하드웨어 이런 거에 독립적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됐든 하드웨어가 됐든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어떤 운영체제를 쓰든 하드웨어를 어떤 걸 쓰든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이익성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바라는 언어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홈페이지도 많이 개발하고 개발이 돼요. 그래서 자바가 요즘에는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 언어입니다. 자, 바이트 코드라는 걸 생성으로 플랫폼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트 코드라는 말이 나왔어요. 바이트 코드라는 말은 우리 컴퓨터 하드웨어를 어떤 거를 사용하든 무관하게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자바 어셈블리 언어를 보고 우리가 바이트 코드라고 해요. 얘를 이제 번역을 할 때 이제 자바를 컴파일하게 되면 이 바이트 코드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바라는 걸 쓰는 거예요. 여기 플랫폼에 관계없다라고 나왔는데 플랫폼이라는 게 뭘 얘기하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윈도우라는 게 개발되기 전에 도스라는 걸 썼거든요. 그 도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내가 윈도우로 데리고 오면 잘 실행이 안 되거든요. 도스에서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스라는 게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윈도우잖아요. 그죠? 윈도우에서 작성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윈도우가 플랫폼인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말은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컴퓨터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사용하든 간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어서 자바라는 게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내가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하고 우리 핸드폰은 완전히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운영체제가 서로 달라도 독립적으로 그렇게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바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 언어요. C 언어다 그러면 C 언어는 왜 만들어졌냐?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제작된 그런 언어를 보고 우리가 C 언어라 그래요. 얘는 이제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C 언어를 보고 중급 언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C 언어 같은 경우 이제 수치 해석이 됐든 데이터베이스 처리가 됐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범용 언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골이라는 언어요. 알골은 수치 계산이나 논리 연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과학기술 계산용 언어로 개발된 언어가 우리 알골이라는 언어예요. 이 알골이라는 언어 가지고 파스칼도 만들었고 C 언어도 만들었고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베이직이라는 언어요. 베이직이라는 언어는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언어를 보고 베이직이라고 하는데 얘는 대화형 언어예요.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자바하고 C 특징 꼭 기억하세요. C 언어에서 있는 유닉스 운영 체제를 개발하게 만들었다. 저급 언어, 고급 언어 특징을 모두 다 갖추고 있어 중급 언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 그 다음에 자바라는 거는 이 네 가지 전부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코볼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코볼이라는 언어는 사무 처리용 언어예요. 사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언어고 얘는 영어 문장 형식으로 돼 있어서 영어를 조금 알면 이해하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코볼이라는 언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얘예요. 4개의 디비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트란이라는 언어는 과학기술 계산용 언어예요. 우리 앞에서도 알고리라는 게 과학기술 계산용 언어라고 했죠. 수학이 됐던 공학 분야에서 공식이나 수식 같은 것들
그런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프라는 언어요. 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용되는 언어예요. 인공지능용 언어를 보고 우리는 리스프라고 합니다. 자료 구조 자체가 연결 리스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재기 호출을 많이 사용해요. 재기 호출이다 그러면 이제 함수가 자신을 호출하는 걸 보고 재기 호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많이 사용하는 게 리스프라는 I입니다. 그래서 C++이다 라고 하게 되면 C++은 C 언어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C 언어에다가 객체지향 개념을 합쳐 놓은 거, 합쳐서 만들어 놓은 언어가 C++이라는 언어요. 얘는 모든 문제를 객체로 모델링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코볼이 사무 처리용 언어다. 그리고 4개의 디비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트라는 과학기술 계산용 언어다. 그리고 리스프라는 거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다. 그리고 연결 리스트 구조 가지고 있고 재기 호출을 많이 사용하더라. C++이라는 언어는 C 언어에다가 객체지향 개념을 합쳐 놓은 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언어가 ADA. 이 언어요. 이 언어는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얘는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군사 목적으로. 얘는 구조 자체가 이제 파스칼과 비슷해요. 파스칼과 비슷하고 이식성이나 안전성 이런 것들이 높은 그런 구조적 프로그래밍을 보고 ADA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스칼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파스칼이라는 언어는 알골 언어를 모체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교육용 언어를 보고 파스칼이라고 하고요. 우리 알고를 모체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거기 이제 요 파스칼도 있지만 우리 C 언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칼은 구조적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해요. 이 파스칼에다가 객체지향 개념을 합쳐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델파이라는 언어예요. 그래서 과거에 만들어진 언어에다가 뭔가를 더 추가시켜서 이제 새로운 걸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L언이요. PL언이다 그러면 이제 포트란, 코볼, 알골 이 세 가지의 언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장점을 다 모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범용 언어를 보고 PL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노볼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얘는 문자 열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발된 그런 언어를 보고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고급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여기서 자바하고 C 그 두 가지를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